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이 생긴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정은이 57.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깊어진 주름들이 마치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다. 엄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큰딸 수진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묻는다. 29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응, 오늘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 너는 면접 준비 잘 되고 있지? 네, 그런데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좀 쉬면서 살아요. 쉬면서 살다니.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이혼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정형외과 간호사로 일해온 지 벌써 15년.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다. 괜찮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거짓말이다. 사실 나는 지쳐 있다. 몸도 마음도.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인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간호사님, 오늘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MRI 찍고 오신 분이에요. 동료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준다. 이재호 63. 퇴직한 판사라고 적혀 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어 고통스러워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재호 환자분이시죠?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깊은 눈동자에 담긴 것은 아픔일까 외로움일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다. 점잖은 인상이지만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난다. 어떻게 다치셨나요? 집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아내가 생전에 아껴하던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그 한마디에 이 남자의 사정이 짐작된다. 아, 그러셨군요. MRI 결과를 보니 허리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와 있네요. 물리치료와 함께 주사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간호사님,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다. 저 남자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을 본 것일까? 환자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의 눈이 조금 밝아진다. 그러시군요. 간호사님도. 네, 저도 혼자 지낸 지 꽤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만의 리듬이 생기더라고요. 거짓말이다. 아직도 힘들다. 특히 밤이 되면 혼자라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치료를 시작한다. 그의 허리에 손을 대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오랜만에 만지는 남자의 몸이 어딘지 어색하다. 아, 시원하네요. 간호사님 손길이 참 따뜻하네요. 그의 말에 순간 얼굴이 뜨거워진다.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환자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다행이에요. 잠시 머무시며 대답한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간호사님,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은희입니다. 은희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판사였어요. 네, 차트에서 봤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었군요. 중요한 일이라. 그런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나 봅니다. 아내가 아프던 마지막 몇 년간 제가 더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쉬어간다.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다. 환자분 자책하지 마세요. 분명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은희 씨 같은 분이 곁에 있어주시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치료가 끝나고 그가 일어선다. 허리가 조금은 펴진 것 같다. 다음 주에 또 오셔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주 뵙겠네요. 그가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상한 떨림. 이게 뭘까? 점심시간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온다. 은희 씨? 고개를 들어보니 이재호다. 그도 혼자 식사를 하려던 참인 것 같다. 아, 환자분.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혼자 먹기가. 괜찮으시다면 함께 해도 될까요? 순간 망설여진다.
환자와 사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어서. 아,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그랬을까? 그냥 거절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은희 씨,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딸 둘이 있어요. 큰 딸은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 딸은 대학생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관계가 좀 어색해졌어요. 왜요?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거의 연락을 안 해요.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진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겠죠. 은희 씨 말씀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가 말한다. 오늘 함께 식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을 흔든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큰딸이 기다리고 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미안해. 점심 먹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어. 점심을 그렇게 오래 드셨어요?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진다. 그냥 동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한다. 왜 숨기고 있는 걸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차분한 목소리, 쓸쓸한 눈빛, 따뜻했던 손길. 정은이, 정신 차려. 그냥 환자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왠지 예쁘게 보이고 싶다.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그가 대기실에 앉아 있다. 나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를 짓는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네,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어젯밤에 은희 씨가 해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치료실에서 다시 그의 허리를 마사지해준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다.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은희 씨 덕분이에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다행이에요. 치료가 끝나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은희 씨,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커피 한 잔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의 표시로.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다. 환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다. 네, 좋아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 오는 약속대로 치료를 받으러 왔고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인다. 눈빛이 조금 더 밝아졌달까? 네, 어서 오세요. 허리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은희 씨 덕분에. 치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다. 재호 씨, 혹시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 예전엔 등산을 좋아했는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거의 안 했어요. 은희 씨는요? 저는 글쎄요. 딸들 키우느라 취미라는 게 있었나 싶어요.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친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두 사람. 은희 씨, 실례가 아니라면 치료 끝나고 잠깐 산책이라도 하시겠어요? 날씨가 참 좋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뛴다. 이건 분명 위험한 제안이다. 하지만 좋아요. 치료가 끝나고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춘다. 참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게. 저도요. 언제부터인가 혼자 걷는 것만 익숙해졌는데.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자니 어색하면서도 편안하다. 은희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사실 허리가 많이 나아졌는데도 계속 병원에 오는 이유가 은희 씨를 보고 싶어서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다. 재호 씨, 부담스러우시죠?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떨렸던가.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이 자주 이어졌다. 치료가 끝나면 공원을 걸었고 때로는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제안했다. 은희 씨, 저기 분식집에서 저녁 드시겠어요? 혼자 먹기 아쉬워서. 네, 좋아요. 작은 분식집.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2그릇이 놓였다. 아,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그가 내 그릇을 불어주려다가 손을 대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후 불어주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멈춰섰다. 은희 씨, 죄송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칼국수를 먹으면서 그가 말한다. 은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재호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요? 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거울 보며 화장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했던가. 엄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큰딸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요즘 자주 늦게 오시는데 뭔가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 또 거짓말이다. 왜 숨기고 있는 걸까?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재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은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등산 가볼까요? 예전에 자주 가던 산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철쭉이 예쁠 것 같아요. 등산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산에 가봤던가. 저 등산화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험한 곳은 아니에요. 운동화로도 충분해요. 그럼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딸들에게는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했다. 또 거짓말. 약속 장소에서 만난 재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모습이 젊어 보인다. 와, 재호 씨 완전 달라 보여요. 은희 씨도 정말 예뻐요. 등산복이 잘 어울리네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서 내린 곳은 작은 산촌이었다. 공기가 정말 맑다. 여기가 제가 아내와 자주 오던 곳이에요. 처음엔 좀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은희 씨와 함께 오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산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다. 20살 처녀처럼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의 손이 따뜻해서 놓기 싫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미끄러워요. 네, 감사해요. 중간에 쉴 때마다 그가 준비해온 물과 간식을 나눠 먹었다. 마치 신혼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웃음이 나왔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요. 정상에 도착하니 정말로 철쭉이 만발해 있었다. 연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와, 정말 예뻐요. 은희 씨가 더 예뻐요. 그의 말에 얼굴이 또 빨개진다. 재호 씨,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제 나이가 벌써 57이에요. 이런 설렘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가 내 손을 꼭 잡는다. 은희 씨,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 하산길에서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은희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네? 혼자 있을 때마다 은희 씨 생각만 해요. 이런 감정이 제 나이에도 가능한 거였네요. 재호 씨, 저와 사귀어 주실 수 있나요? 정식으로.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다. 사귄다는 것.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다.
네, 좋아요.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는다. 고마워요, 은희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확실해졌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다. 어느 날 저녁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은희 씨, 우리 관계를 가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춘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왜요? 딸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돼요. 아직 제대로 독립도 못한 상황에서 엄마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큰딸과 마주쳤다.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도 밝아지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정말요? 엄마가 숨기는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걱정돼요. 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언제쯤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재호와 만나서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딸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아들도 비슷해요. 요즘 아버지가 밝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얘기해봐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의 말이 맞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한다. 은희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달이 넘었네요. 정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은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호 씨가 없었다면 아직도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큰딸 수진이가 서 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다. 수진아.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럴 때가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할 말을 잃었다. 이분은 재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수진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집에서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의 조심스러운 동행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진이가 돌아선다. 엄마, 그분이 누구예요? 수진아.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남자 때문이었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식으로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앉아라. 엄마가 설명할게.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 수진이의 표정이 차갑다. 그분은 이재호 씨라고 해. 병원 환자셨는데. 환자요? 엄마, 설마 환자와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분이셔서. 엄마. 수진이가 소리를 지른다. 엄마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연애를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른다. 나이가 몇 살인데? 정말 내가 사랑을 할 나이가 지난 걸까? 수진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외로우면 우리랑 더 시간을 보내세요. 왜 굳이 남자를 만나야 해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 있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순간 말문이 막힌다. 아빠.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아빠가 뭐? 아빠가 우리한테 뭐 해줬다고. 그래도 아빠예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 아빠는 정말 남이 되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엄마, 아빠 기억은 다 잊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었던 시간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내가 행복하려고 했던 게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수진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그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대답할 수 없다.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엄마의 침묵이 답이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작은 딸 민지가 들어온다. 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우시는 거예요? 민지야,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대.
민지가 깜짝 놀란다. 네? 정말요? 민지야, 너도 뭐라고 해봐.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의외였다. 엄마, 그런 분이 계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민지야. 언니 왜 그래요? 엄마가 혼자 계신 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민지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엄마 나이에 재혼을 하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재혼이요? 내가 놀라서 되묻는다. 엄마, 설마 그냥 연애만 하실 건가요? 그 나이에? 다시 그 말. 그 나이에? 왜 모든 게 나이로 규정되는 걸까? 수진아, 엄마는 아직 할 일도 많고 꿈도 있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야. 무슨 꿈이요? 엄마 나이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만해. 나이 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집안이 순간 조용해진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엄마가 행복하신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 생각도 해주세요.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 그냥 좋은 분이니까 알아달라는 거야.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퇴직한 판사셔. 좋은 분이야. 너희들도 만나보면 알 거야. 싫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한다. 저는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분과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아. 엄마 나이엔 혼자 지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괜히 힘든 길 가지 마세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편하게 혼자 살라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재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딸이 알게 됐어요. 많이 화났어요. 곧 답장이 왔다. 저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재호의 얼굴도 어둡다. 어떻게 됐어요? 최악이에요. 아들이. 정말 화가 나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재호가 한숨을 쉰다. 아버지, 재호는 어머니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만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진다. 저희 수진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은희 씨, 시간을 좀 가져봐요. 아이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몇 달일 수도 몇 년일 수도. 몇 년. 그 말이 절망적으로 들린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와 다시 얘기를 시도해봤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엄마, 그분과 헤어지기로 하셨어요? 아니야. 하지만 너희 마음도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요? 엄마, 정말 그분과 결혼하실 생각이에요? 모르겠어.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어. 하지만 연애를 하면 결혼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딸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새아버지가 생기면 달라지죠. 그리고 그분 자식들과도 한 가족이 되는 거고. 생각해보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다. 재산 문제, 상속 문제, 그리고 서로 다른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문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대예요. 왜? 엄마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딴 남자를 위해 사실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거야. 하지만 저희한테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마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말에서 진짜 속마음을 들었다. 두려움.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수진아, 엄마는 어디 안 가. 언제까지나 너희 엄마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할 말이 없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며칠 후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희 씨, 제 아들이 만나자고 하네요. 저를요? 네.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겠다고. 긴장된다. 재호의 아들을 만난다는 것. 언제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 오후 시내 한 호텔 로비에서 재호의 아들 성민을 만났다. 35살 변호사라고 했다. 재호와 나 그리고 성민. 어색한 삼각구도. 안녕하세요. 이재호 아버지의 아들 이성민입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성민아. 재호가 말리지만 성민은 계속한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겨우 일어서셨는데 지금 또 다른 여자와 사귄다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프다. 재호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그 아들이 나를 이렇게 적대시한다는 것도. 성민 씨 저는. 정은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외로우시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재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버지에게도 저희에게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재혼 얘기는 아직.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가 되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성민이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아버지는 판사로 일하시면서 꽤 재산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남긴 것도 있고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성민아. 그만해. 재호가 화를 낸다. 아버지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어떻게 확신하세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어서려는 나를 재호가 붙잡는다. 은희 씨 가지 마세요. 재호 씨 괜찮아요. 아드님 말씀도 이해돼요. 은희 씨. 시간을 좀 가져봐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재호와 성민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에는 지쳐 있음이 역력했다. 정은희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모든 게 복잡했다. 딸들의 반대, 재호 아들의 적대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정말로 내가 사랑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그날 밤 수진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오늘 그분 아들 만났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민지한테 들었어요. 어땠어요? 별로였어. 그러게요. 엄마 이제 포기하세요. 수진아. 엄마 사랑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엄마 때는 지났다고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힌다. 사랑도 때가 있고 내 때는 지났다고. 정말 그럴까? 성민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재호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나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에 나를 붙잡으려던 그의 절망적인 눈빛, 아들과 다투는 뒷모습.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 한켠이 계속 아팠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는 요즘 내 눈치를 보면서도 어딘지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민지는 미안하다는 듯 자꾸 나를 신경 써주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다 민지야. 엄마가 할게.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바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재호 생각을 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를 만났다.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재호였다. 재호 씨? 그가 놀라서 돌아본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네. 은희 씨도요? 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순서를 기다렸다.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뛴다. 커피를 받고 나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재호 씨 아드님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은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희 씨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지만 왠지 쌀쌀하다. 은희 씨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헤어지자는 얘기인가? 아이들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호 씨. 하지만 은희 씨,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다시 희망이 생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재호가 내 손을 잡는다. 은희 씨, 시간을 좀 더 가져봐요. 아이들을 설득할 시간을.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하다. 재호 씨, 저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은희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호가 내 손을 더 꽉 잡는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요? 할 말이 없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다. 며칠 후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은희 씨, 저녁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무슨 얘기일까? 약속 장소는 시내의 작은 카페였다.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은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정중하게 차려입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 무슨 의미일까?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은희 씨, 아들과 다시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반대하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결심을 했어요. 재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보석함인 것 같다. 순간 숨이 멎는다. 재호 씨, 설마. 은희 씨. 재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다. 은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진다. 결혼. 정말 그런 제안을 받다니. 재호 씨. 은희 씨, 남은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내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음악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다. 반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스쳐간다. 수진이의 울먹이는 얼굴, 성민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엄마 나이에라는 말들. 재호 씨. 두 손이 떨린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재호의 얼굴이 환해진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재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은희 씨. 재호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재호의 얼굴이 처절하게 무너진다. 은희 씨,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만이 우리 사이의 정적을 메운다. 은희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재호 씨 마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가족을 더 아프게 할 순 없다는 거죠? 네. 재호가 반지함을 천천히 닫는다. 은희 씨,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재호 씨. 혼자 늙어가라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좀 더. 은희 씨,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른다. 맞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예요? 대답할 수 없다. 재호가 한숨을 쉬며 반지함을 주머니에 넣는다. 은희 씨, 사실 제가 오늘 이런 결심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다. 어떤? 당뇨가 꽤 진행됐고 혈압도 높고 의사가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재호 씨.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느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가슴이 아파온다. 은희 씨와 함께라면 서로 돌봐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재호 씨, 저 괜찮아요. 은희 씨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다만 재호가 내 손을 잡는다.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은희 씨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게요. 재호 씨.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를 나서면서 재호가 말한다. 은희 씨, 오늘 일은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좋겠네요.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헤어지기 전에 재호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은희 씨,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재호 씨. 그리고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그는 돌아선다. 뒷모습이 왠지 더 외로워 보인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다.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재호의 프로포즈, 그 반지, 그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아이들의 반대, 세상의 시선, 복잡한 현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새벽 3시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은희 씨, 잠 못 이루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절당한 것 서운하지 않아요. 은희 씨의 마음 이해해요. 다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평생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요. 시간이 흘러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나도 외롭다. 정말 외롭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결국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수진이가 내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묻는다. 엄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계속 그러시는데. 혹시 그분 때문이에요? 순간 멈칫한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정말 그분과 연락 끊으셨죠? 대답하기가 어렵다. 연락을 끊었다고 할 수도 안 끊었다고 할 수도 없다. 수진아,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제발 그분 생각 그만하세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할까?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은희야, 너는 아직 사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목소리와 현실 사이에서 나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그 고백을 거절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은이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도 손가락에 그 반지의 따스함이 느껴져요.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재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분명 제가 거절한 건데. 퇴근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은희는 우산을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호 씨도 이런 비를 맞고 계실까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 이재호였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희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왜 거기 계세요? 우산도 없이. 재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은희 씨. 그의 목소리는 비소리에 묻힐 뻔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은희는 우산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제 고백을 거절하셨을 때 당신 눈에 눈물이 있더군요. 재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재호 씨, 그만해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야 한다고. 가족을 더 아프게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왜 매일 병원 앞을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재호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매일 오후 3시면 병원 건너편 벤치에 앉아 계신 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은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보고 계셨다는 뜻이군요. 재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호 씨. 은희 씨, 제가 판사로 일했던 3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중에는 황혼 이혼도 많았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것.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정말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요? 하지만 큰딸 민주 씨 벌써 35이죠. 작은 딸 지은 씨도 31.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어머니의 희생을 원할까요? 재호의 말에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예요. 42살이 된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에게 혼자 살기를 강요한다면 그게 진짜 효도일까요? 비가 우산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희 씨, 저는 아내를 잃고 7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외롭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도. 재호 씨,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눈에는. 재호가 비에 젖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을 혼자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은희는 우산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산이 바닥에 굴러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비가 은희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으니까. 또다시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재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은희가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당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은희 씨,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을 설득해보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복도 소중하다고. 우리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만약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땐 우리 둘만이라도 행복해요. 가족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사랑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로.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은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군요.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서두르겠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재호 씨, 정말 매일 여기 와서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들켰네요. 재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57살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매일 같은 장소에 나와 있게 되는. 저도요. 혹시 당신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같은 시간에 퇴근했어요.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은희 씨, 약속해요. 뭘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외로울 때 외로우니까 함께 있자고. 그래요.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괜한 자존심 부리며 살기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대 후반과 60세의 사랑. 세상은 늦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랑 지은이는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천천히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제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고요. 재호가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 씨,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네, 재호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점심때 만날까요? 그 분식집에서. 좋아요.
이번엔 제가 칼국수 사드릴게요.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재호는 창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가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저녁 하늘처럼 그들의 사랑도 이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7세와 60세의 늦은 사랑.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만 그들은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복할 권리는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으니까요.